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손발이 자꾸 저리고 다리가 묵직하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느낌.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작은 신호가 혈관이 막히기 전에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심장도 위험해지고 뇌도 위험해지고 심하면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거나 운동이 부족한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큰 병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작은 증상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발저림이 자주 있고 병원에서 고지혈증 이야기를 들었거나 운동 부족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는 아플 때 찾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채널 건강한 노후길은 여러분이 병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진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입니다. 바로 손발 저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발 저림을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 피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한쪽만 심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말초까지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손끝, 발끝처럼 먼 부위부터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특히 걷다가 다리가 당기거나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은 파행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말초동맥 질환의 대표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조금 걷다 보면 종아리가 아파서 쉬어야 한다. 발이 차고 감각이 둔하다. 밤에 다리가 저려 잠에서 깬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 혈류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운동 부족 역시 혈관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와 질병관리청에서도 고지혈증, 흡연, 당뇨, 고혈압, 운동 부족을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너무 오래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니까. 원래 나이 들면 그렇지.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혈관은 갑자기 막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늦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손발저림을 가볍게 보고 있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어지러움과 쉽게 지치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멍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예전보다 훨씬 쉽게 피곤해진다면 단순한 노화로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평소 운동이 부족하고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뇌와 심장, 근육까지 필요한 만큼의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피로감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혈류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순간적인 멍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심하게 핑 도는 느낌도 자주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혈관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가슴 통증이 없더라도 먼저 쉽게 지치는 증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예전보다 활동량이 확실히 줄었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드니까 원래 피곤하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분명히 다르다면 몸은 이미 위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 환자들 중에는 큰 증상 없이 이상하게 너무 피곤했다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혈관 안쪽에 지방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함을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왜 피곤한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운동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은 더 느려지고 혈관 탄력은 떨어집니다. 결국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 식사 후 10분 걷기, 하루 한 번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이 혈관을 살립니다. 특히 어지러움과 피로가 반복된다면 참아야지가 아니라
확인해야지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건강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지킵니다. 세 번째로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가슴 답답함과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한 건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숨이 차는 건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심장 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가슴 압박감입니다. 꼭 심한 통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 숨을 깊게 쉬어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는 증상, 이런 것들도 모두 중요한 경고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더 심해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쉬면 괜찮아진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협심증의 전형적인 특징일 수 있습니다. 협심증은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잠깐 쉬면 괜찮아지지만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혈관이 보내던 신호를 놓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관상동맥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 부족 역시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혈관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장년층에서는 그냥 체력이 떨어진 줄 알았다,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다가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한데도 참는 습관, 숨이 차도 그냥 넘기는 습관,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식은땀이 나거나 왼쪽 팔이나 턱까지 불편함이 퍼지거나 갑자기 극심한 압박감이 온다면 즉시 병원에 찾아야 합니다. 이건 기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은 한번 크게 다치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큰 통증이 오기 전에 작은 불편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가슴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몇 분의 판단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얼굴과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혈관 문제라고 하면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그 변화가 얼굴과 피부에도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거울을 자주 보는 분이라면 작은 변화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얼굴색입니다. 예전보다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유난히 창백하거나 입술색이 푸르게 보인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혈액은 산소를 운반합니다. 혈류가 떨어지면 피부까지 충분한 산소가 전달되지 못해 얼굴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톱색도 중요합니다. 손톱이 창백해지거나 끝부분이 푸르스름하게 보이거나 손톱 주변 혈색이 예전보다 나빠졌다면 말초 혈액순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눈 주변입니다. 눈꺼풀이 자주 붓고 눈밑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쉽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계속된다면 단순 피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눈꺼풀 주변에 노랗게 지방이 뭉친 듯한 작은 돌기, 즉 황색종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혈증과 관련될 수 있는 대표적인 피부 신호 중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황색종이 심각한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지혈증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가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발뒤꿈치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발 피부가 유난히 차갑고 건조하다면 말초 혈관 문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함께 고지혈증이 있다면 이런 증상은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피부가 변한 거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이전과 확실히 다르다면 그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몸은 말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예전과 다르다면 화장품보다 먼저 건강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얼굴이 먼저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두통과 한쪽 이상 증상입니다. 이건 정말 늦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프거나 평소와 전혀 다른 심한 두통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뇌혈관이 보내는 긴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직전에는 몸이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진다.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진다. 갑자기 균형을 못 잡고 휘청거린다. 이런 증상은 절대 기다리면 안 됩니다. 특히 몇 분 있다가 괜찮아졌다고 안심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것은 일과성 허혈 발작, 즉 작은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잠깐 좋아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큰 뇌졸중이 오기 전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심한 두통은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힐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운동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는 느려지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내일 병원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뇌세포는 몇 분만 혈액 공급이 끊겨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참는 병이 아니라 즉시 움직여야 하는 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손발 저림, 어지러움과 피로, 가슴 답답함과 숨참, 얼굴과 피부 변화, 갑작스러운 두통과 한쪽 이상 증상, 이 중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혈관은 조용히 망가지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큰 병이 생긴 뒤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채널 건강한 노후길은 앞으로도 거짓 없이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